안녕하세요, 미니쌤입니다. 오늘은 2강 개론 중에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노년기 특성. 노년기 특성에 대해서 할 건데, 크게는 신체적 특성과 심리적 특성, 그리고 사회적 특성이 있어요. 처음에 신체적 특성 먼저 하겠습니다. 신체적 특성에는 뼈와 근육이 위축되고 등이 굽고 키가 줄고 피하 지방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서 전신이 마르고 이렇게 주름이 많이 지는 세포의 노화가 있어요. 노화. 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게 피하 지방이 감소. 피하 지방이 감소되는 건데, 피하 지방이 감소되면서 탄력이 떨어지죠. 가장 그게 두드러지는 변화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면역 능력이 또 떨어져요. 잠재하고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급격하게 상황이 악화돼서 죽음에도 이르게 되죠. 이렇게 면역 능력이 상당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잔존 능력이 또 떨어져요.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이 저하되고 적응력이 떨어져서 일상생활에서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잔존 능력이라고 하면 좀 낯선 단어죠. 잔존 능력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생체 능력은 항상 최고 한도까지 쓰이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가 쓰이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일상에 필요한 능력 수준과 최대 능력과의 차이가 잔존 능력이며 긴급시 혹은 운동 중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넘어질 때나 무슨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초인적인 힘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평소에는 사용되지 않은 힘이니까. 그 다음에 회복 능력의 저하.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다른 합병증이 쉽게 올 수 있어 사소한 원인으로도 중증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돼요. 회복이 한마디로. 그 다음에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 과정이며 인간의 노력으로 노화의 진행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하고 한다고 해도 늙는 거는 막을 수가 없죠. 조금 더 건강하게 좀 살 뿐이죠. 그 다음에 노년기의 특성 중에 심리적인 특성. 우울증 경향이 상승해요. 우울증이 엄청 올라가요. 노인들이 우울증에 빠지면 불면증, 식욕부진, 체중 감소, 약간 이런 증상을 호소를 하고 또 기억력도 저하돼요. 그다음에 흥미와 의욕을 상실하고 심리적인 증상을 겪어요. 이렇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좀 적대적으로 대하거나 좀 타인을 이렇게 비난하는 등의 그런 행동을 보이기도 해요. 우울증이 증가되면. 그 다음에 좀 내향성도 증가돼요. 청년기, 장년기에는 심리적 에너지가 이게 바깥 사회생활을 향해 이렇게 있으면 노년기에 들어서면 그런 에너지가 이렇게 내면으로 이렇게 향하게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회 활동이 감소되고 타인과 만나는 것을 기피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생겨요. 그리고 조심성도 상승하죠. 조심성이 증가하는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행동한다는 의견도 있고, 시청각 및 지각 능력이 감퇴하고 자신감이 감퇴하기 때문에 조심성이 증가한다는 의견도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질문이나 문제에 대해 대답을 할지 말지 이렇게 좀 망설이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아예 중립을 지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결단이나 행동이 느려지고
회사가 신중하게 보여요. 예, 조심성이 증가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경직성도 상승을 해요. 예, 경직성이 증가되면 노인은 좀 자신한테 익숙한 습관적인 태도나 방법을 좀 고수를 해요. 매사에 융통성도 없고 새로운 변화도 싫어하고 도전적인 일을 꺼려요. 그 다음에 뭐 새로운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저항을 많이 해요. 그게 경직성이에요. 그 다음에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이 생겨요. 회고. 그러니까 좀 내가 지난 생에 대한 좀 그런 뭐 과거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일을 생겨요. 모든 이런 사건에 대해서. 근데 지난 생에 대한 회상은 응어리졌던 감정을 해소하는 그런 이제 역할도 있어요. 그리고 실패와 좌절에 담담해지고 자아 통합을 가능하게 하고 다가오는 죽음을 평온한 마음으로 맞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회고가 나쁜 건 아니죠. 뭐 젊은 사람들도 회고를 하기도 하죠. 그리고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이 생겨요. 애착심. 뭐 오랫동안 자신이 사용해 오던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강해져요. 애착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거나 마음의 안락을 찾는데 많은 도움을 주죠. 친근한 사물에 애착을 보이는 이유는 자기 자신과 주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는 안도감, 안정감, 이런 걸 느끼고 세월의 흐름 속에서 자기 정체감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산을 남기려고 해요. 유산을 남기려고 하는데, 노인은 죽음의 필연성을 인식하고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지각하면서 자신이 이 세상에 다녀갔다는 흔적을 후세에 남기려고 해요. 자신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인정받고자 한다고 하죠. 이런 생각으로 노인들은 혈육, 아니면 물질적인 재산, 아니면 업적, 전통적 가치 이런 것들을 남기려고 자꾸 해요. 그 다음에 의존성이 증가해요. 의존성. 신체적 기능이 저하되면서 신체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임금 노동자로서의 역할을 상실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의존하게 되고, 중추신경 조직이 퇴화함으로써 정신적으로 의존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든 간에 다른 사람한테 의존을 하려고 하는 거죠. 신체적, 경제적, 정신적으로. 그 다음에 또 사회적 특성이 있어요. 이렇게 노인이 되면 사회적 역할이 이제 변화가 돼요. 역할 변화를 편안하게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데, 해오던 역할이 갑자기 이렇게 상실된 경우에는 좀 위기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기술과 적응 방식을 사용해야 하는 역할 변화도 스트레스를 초래하기도 하고, 노인은 경쟁 사회에서 노동력의 노화와 생산성의 감소 등을 겪으면서 젊은 세대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고 상실감, 고립감을 느끼게 돼요. 자, 사회적 특성에는 이제 역할 상실. 노인에게 사회적 역할 변화가 생기는 대표적인 사건은 은퇴예요. 은퇴를 함으로써 역할이 사라지죠. 은퇴로 인해 사회적 역할을 상실할 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이나 이제 어머니로서 가족을 돌보는 역할을 잃게 되어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요. 그 다음에 경제적 빈곤. 노인은 대부분 자신이 일하던 직장에서 퇴직하여 여가 생활이나 새로운 일을 수행하게 돼요. 노후 소득을 위한 연금이나 노후 자금이 없는 경우에는 경제적 빈곤에 놓이게 되고, 이제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곳이 한국이에요. 한국. 그다음에 유대감이 상실돼요. 노인은 직장에서 퇴직하면서 사회적 관계도 줄어들게 되고, 친척이나 친구 관계도 소원해지고, 그들과의 유대감도 줄어들거나 없어지게 돼요. 단순화된 관계 속에서 노인은 고독감이나 우울감이 증가하게 되고 자살률도 높아지죠. 그 다음에 사회적 관계도
관계도 좀 위축돼요. 이제 노인은 신체적 노화를 경험하면서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질환을 갖게 되고, 이제 고혈압, 당뇨, 이런 만성 질환, 그리고 다른 질환과 복합되면서 나타난 신체적 기능이 쇠퇴되고, 사회적 관계에서도 부정적으로 이제 작용을 많이 하죠. 이제 어디 몸이 아프고 하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니까. 자, 오늘 노년기의 특성, 신체적 특성, 심리적 특성, 사회적 특성,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노년기의 특성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마치고, 다음 3강 가족관계 변화와 노인 부양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